안녕하세요. 닥터제이 텔레비전의 정연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학회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이런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코 시술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선호되는 이유는 사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술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구성은 그 코가 어떨 때 예쁘냐 그런 거에 대한 정의와 그 코의 해부학 그리고 필러에 의한 시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화되어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 시술의 실과 톡신을 병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술 방법 자체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쵸? 우리 시술에 대해서 어떤 니드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느냐. 자, 위에 붙여놓은 사진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코가 예쁘다고 하는 연예인들을 몇 명, 1, 2, 3, 4등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말 스탠다드 미인들, 스탠다드 코가 오똑하고 그리고 코끝이 살짝 들려있고 그리고 비율이라고 그러죠. 코의 어떤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횡적으로 코의 쉽게 말하면 평수, 넓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화롭게 되어 있는 코를 우리 일반인들도 꼽은 아름다운 코로 서술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아이유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는데 물론 예쁜 코는 맞는데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코가 좀 낮더라도 그게 또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고 미적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어리고 이런 아이돌 층에서 선호하는 얼굴에서의 그 귀여움이나 이런 코의 높이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름다운 코가 있을 거고 교정을 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밑에는 이제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코가 낮거나 아니면은 코가 휘어 있거나 또는 코의 이런 횡경 즉 너비가 더 넓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화살코라고 얘기하는 코의 콧대가 아래로 처져 있는 상태 내지는 매부리코 이런 분들은 교정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정형화된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들이 있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기본적인 컨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으로 우리 황금비라는 게 어떤 건축물에서도 그렇고 얼굴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됐을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미감을 느끼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물론 이제 코카시안 기준입니다. 아시아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코의 너비는 안면에서 5분의 1 정도 그리고 길이는 상중하로 따졌을 때 3분의 1 정도씩을 차지할 때 그리고 코의 너비 콧볼에서 콧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내외고 사실은 미리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mm 정도 된다고 하고 여자는 6에서 8mm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비율이 맞을까 이건 비율보다는 어쨌든 그 정확한 길이까지도 서술이 되어 있는데 쌍꺼풀 라인 즉 눈꺼풀에서 레이전 코의 뿌리 쪽으로 가는 길이가 한 11mm 정도 그리고 이마에서는 최저점이 4에서 6mm 정도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보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마와 콧대가 이루는 이 레이저 프론탈 앵글, 그리고 이제 콧 기둥이죠. 콧 기둥하고 인중이 이루는 레이저 레비얼 앵글, 이런 것들은 이것도 에스닉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양인에 있어서는 115에서 130도, 그리고 인중과 이루는 각도는 90에서 100도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얼굴과의 전체적인 조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안면에 있어서는 노즈의 팁과 코끝과 턱의 팁, 이쪽이 만나는 선을 그었을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은 각각 4mm하고 2mm 정도 들어갔을 때, 리케츠라는 분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일단은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물론 우리가 환자가 바라는 것과 의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이 좀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꽤 많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런 기준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상담 및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는 사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도 상당히 치밀한 조직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직들이죠. 그래서 보니 파트와 캐틀리지 파트, 즉 실제 뼈와 그리고 연골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터미놀로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좀 알고 계셔야겠죠. 이쪽을 레지언, 코의 뿌리 부분에서 가장 낮은 부분, 그리고 뼈와 연골이 만나는 부분을 미니온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부터는 이제 어퍼 라테랄로 내려가서는 로어 라테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고, 연결 부위에는 안테리어 세프탈 앵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뼈와 연골을 싸고 있는 근육, 물론 이제 근육이 우리가 이제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에 비하면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표정을 짓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의식적으로 코를 시룩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프로세스, 트랜스버스 내젤리스, 컴프레서 네리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콧구멍 벌리는 거는 사실은 일상적으로도 다 어느 정도는 사용하는 근육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주행 경로는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죠. 코에는 어쨌든 코의 조직들과 그런 근육들, 그리고 지방층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당연히 주행할 수밖에 없는데,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로부터 나오는 옵선드 아테리가 연결되는 도잘 네잘 아테리, 그리고 페이시얼 아테리로부터 분지되는 라테랄 네잘 아테리, 앵귤러 아테리, 이 주행 방향을 좌우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코의 가쪽,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코 기둥 쪽, 콧대에서는 미드라인보다는 살짝 벗어나서 합류 지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꼭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우리 페이셜 아테리만 해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그리고 도잘 네잘 아테리도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는 이런 페이셜 아테리가 분지를 만드는 인피리어 엘라 아테리하고, 그리고 콜루멜라 쪽으로 지나가는 아테리, 그리고 마지널 아테리가 이 코끝에서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할 때 사실은 이쪽이 이전에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인, 이제 우리 생각하는 이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영역들은 사실 어떤 혈관의 위험성보다는 시술 후에 멍이 들 수가 있고, 붓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그 시술의 어떤 유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네절 루트에서 만나는 인터켄탈 베인, 이쪽이 리드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뼈와 연골의 위치 그리고 혈관의 위치도 중요하고 다음번에는 어느 층에 넣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치밀한 조직이지만은 코에도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스킨 맨 위쪽에 싸고 있는 스킨과 그 아래쪽에 슈퍼피셜 패티 레이어 근육의 밑에 받치고 있는 딥 패티 레이어 그리고 뼈를 감싸고 있는 페리콘드리움 그리고 카틸리지와 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 설명에도 나오지만 다이섹션 플랜은 딥 패티 레이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캐뉼라로 시술을 하든 니들로 시술을 하든 결국은 시술의 부위가 되는 층이다. 그거를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뉼라 시술에 있어서는 일단 어디가 제일 아프냐 그냥 해도 되는 시술이에요. 그냥 해서 되는 시술은 아닙니다. 일단은 진입 부위, 되게 캐뉼라는 이 콜루멜라와 코끝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캐뉼라 진입부와 그리고 이제 콜루멜라 에어리어의 ANS 만나는 부위 이 부분하고 레딕스 이런 쪽은 따로 국소마취제를 좀 써야 하는 부위가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프라오비탈 너브 이쪽을 분지되는 인프라트로클리아 너브 이 신경 자체에다가 너브 블록을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지나친 시술은 아닌가 저는 생각은 하고요. 물론 이제 캐뉼라가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이 살짝 위화감이 있습니다. 뼈와 연결되는 부위에서는 통증을 좀 느끼시고 그리고 코뿌리 쪽, 이 레딕스 쪽에서도 상당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소량은 주입을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인프라오비탈 너브 자체를 너브 블록을 한다. 트로클리아 이런 쪽의 너브 블록은 상당히 불편한 어떤 느낌들 물론 통증은 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술 불편감을 감당하면서까지 너브 블록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적인 기준 그거와 함께 필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얼만큼을 채울 것이냐 그걸 이제 어떤 그 조감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결국은 코케이시안과 다르게 에이시안은 콧대가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콧대와 이 네지오니 레딕스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상당히 좀 채워졌을 때 어떤 미적인 관점에서 좀 오똑한 코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채워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번호로 매겨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평평하게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끝이 약간 크레니얼 로테이션 우리가 약간 들창코라고 그러죠. 이게 실제로 올라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살짝 들려 있을 때 코가 더 예쁜 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술을 하는 이런 방법들로서는 이제 캐뉼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니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이제 레이어 층 스킨과 머슬 그리고 그 사이에 위층에 있는 슈퍼피셜 패티 레이어 그 아래쪽에 딥 패티 레이어가 있는데 딥 패티 레이어를 타겟으로 하고 그리고 이 콧기둥을 올릴 때는 안테리어 네이저럴 스파인 이쪽을 우리가 채움으로써 결국은 받쳐주는 코를 약간 들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리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험프라 그러죠. 메브리코처럼 뼈와 연골이 연결되는 부위로 진입했을 때 채워지기가 어려운 부위입니다. 억지로 물론 이제 핀칭을 해서 넣기도 하지만은 뭔가 아쉽다 했을 때는 이 리드 테크닉을 통해서 진입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필러를 해서 오똑하게 코가 만들어졌다 했을 때 사실 그 다음에 어떤 경과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근육 밑으로 깔아주기 때문에 근육의 힘에 의해서도 또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그냥 온 것 같지만 사실 안경 쓰는 분들 굉장히 많죠. 다음번에 이제 팔로우하러 이제 오셨을 때도 안경 턱하니 무거운 안경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고고하게 유지되는 부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받는 부위입니다. 근데 압력을 받다 보면은 결국은 제일 좀 압력이 많이 작용하는 부위들이 이 코뿌리 쪽 이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보통 뭐 아바타코라고 그러죠. 점차 필러의 힘이 필러가 우리가 어떤 뭐
고형물질이 아니죠. 예, 물론 뭐 레얼로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G프라임이 높다 그래서 단단한 필러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압력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는 평평하게 터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물론 조금씩 다르죠. 어떤 필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단단한 필러, 충분히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필러를 집어넣어야겠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고안하게 된 것이 실은 원래 우리 뭐 인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코어의 필러와 실을 같이 사용했을 때 일단 그 코에 필러를 넣었을 때 약간 좀 벙벙한 느낌 이런 것보다는 샤프하게 교정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스캐폴드라 그러겠죠. 실이 골격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좀 더 퍼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골격 유지가 결국은 필러의 지속 시간을 늘려줄 수가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넣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 효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한 모식도 먼저 이제 어떤 식인지를 머릿속에서 기본적인 얼개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두 가지의 실 타입이 민트에서 나온 업과 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뭐 민자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노실을 여러 개를 막 수수수 집어넣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코어가 없는 실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수수수 쏟아지면서 이쪽을 통해서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코어가 달린 실들은 결국은 반이 접혀 있습니다. 반이 접혀 있으면서 들어갈 때도 가시를 걸고 나오고 나올 때도 가시를 걸고 나와서 고정력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유지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텐데 콧대에 들어가는 리프트 업이나 코기둥에 들어가는 팁 이 두 가지가 다 이 양방향 몰딩 돼 있는 코그실이죠. 그래서 몰딩 돼 있는 코그에 의해서 민트가 이 고정력이 우수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술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뭐 결국은 필러가 만들어 온 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콧대와 코기둥 쪽으로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네이저럴 어그멘테이션 라이노플라스티의 목적은 콧대를 충분히 오똑하게 올려주고 그리고 코기둥을 받쳐줘서 코가 살짝 들린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근육을 우리가 이제 손은 편한 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코 근육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사실은 좀 저항감이 있고 그리고 들어갈 때 이 층이 맞는가 일단은 뼈가 좀 긁히는 느낌이 들거나 뭔가 저항감이 있을 때 이제 술자들은 조금 당황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층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기둥에 넣는 민트 팁을 넣을 때는 이쪽도 캐뉼라가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사실 주변에 힘이 있는 조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결국은 편한 대로 가려고 해요. 이 캐뉼라도.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결국 콜룸멜라 쪽에서도 옆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구강 안쪽으로 오랄 캐비티 쪽으로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콧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완전하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필만 집어넣어도 되고 필러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두 가지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병합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러의 양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실 이후에 필요하면 더 집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트랙을 만들어준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면은 실이 힘이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이제 캐뉼라가 들어갈 때, 캐뉼레이션 할 때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페리콘드리움의 위층에 있는 지방층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정은 뭐 캐뉼라를 사용하든 니드를 사용하든 그거는 숫자가 편하신 대로 나중에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실이 들어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가는 손과 잡아주는 손, 왼손을 사용해서 물론 뭐 왼손잡이신 원장님들은 핀칭 이런 거를 뭐 반대로 하시셔도 되겠지만은 술자가 편한 자세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진행하려는 방향을 옆으로 세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방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끝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코를 실룩거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옆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삐져나와서 돌출이 되거나 비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 붙이고 들어간다. 그리고 코기둥에 들어갈 때는 콧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꽉 잡아준다. 이거 중요하고, 실의 깊이는 딥하게 바로 뼈 위에서 긁으면서 들어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렇게 주의를 하는, 우리 계속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코에 이런 첨부, 에이펙스 쪽으로 자꾸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얘는 찔룩거리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나오기가 쉬운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편하겠지만은 들어가기 편한 거는 나오기도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항이 없는 쪽으로만 살살살살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퍼런 실이 비칩니다. 비치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은 한참 가죠. 예,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 없는 부분으로 자꾸 갖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 오랄 캐비티 쪽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좀 빼드리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오셨을 때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러와 실에 의해서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언급하고 넘어갈 거는, 아까 이제 코의 근육도 굉장히 좀 치밀한 조직에 위에 살짝 얹어있는 느낌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들어가는 이 코평수 넓히는 근육, 여기에 대해서는 조어스 내저리스 머슬에 대해서는 그 힘을 약하게 해주고, 콜루멜라 쪽에서 여기는 결국은 이제 잡아내리는 근육이기 때문에 잡아내리는 근육을 줄이려는 근육을 마비시키면 그게 길어지겠죠. 크레니얼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톡신을 병합하시면은 좀 더 콧볼이 작아지고, 그리고 콧대가 약간 오똑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병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